좀 겉으로 봤을 때도 오늘 이거 이렇게 찝을 만큼의 그런 경기들이 몇 개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뭐 양키스 오버도 좋아 보이고 디트로이트 승도 좋아 보이고 필라델피아 뭐 언더도 좋아 보이고 다저스 언더도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뭐 휴스턴 언더도 좋아 보이고 애틀랜타 승 이런 것도 좋아 보이고 뭐 좋아 보이는 것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죠. 근데 아쉽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양키스 경기 일단 못 건드리십니다. 강수 확률 70% 넘어가고요. 볼티모어 경기도 여러분들 오늘 비 소식이 새벽까지 지금 있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바뀌어서 경기가 진행될 수도 항상 생기지만 지금 웨더스닷컴 기준으로는 두 경기가 모두 새벽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경기가 취소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를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경기 요것도 저는 일단은 오늘 표 구매하신 분들도 보시겠지만 저는 이 경기를 아예 구매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 봐보면 일단 양키스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양키스는 지금 어제 경기에서 타선에서 이제 가우스먼을 막히면서 상대 전적에서 가우스먼을 상대로 굉장히 좋았던 타자들마저도 성적이 안 나오면서 좀 아쉬운 성적이 나왔었죠. 스탠턴의 홈런이 좀 거의 유일했었고 좀 타선이 많이 침묵했습니다. 결국 어제 저도 오버를 봤던 경기였는데 오버가 안 나왔던 경기는 결국 이제 가우스먼을 8회까지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오버 봤던 것도 결국 토론토의 불펜진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 불펜들이 털리는 것 상황을 염두해서 양키스 승오버를 예상했던 거였는데 이게 토론토는 원하는 만큼 좀 생각 이상으로 점수 많이 났죠. 게레로 주니어도 지금 맹타를 치고 있고 생각 이상으로 점수 많이 났는데 그거를 배제하더라도 좀 그래도 양키스가 비등비등한 점수를 내줘야 됐던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었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답답해지죠. 그나마 다행인 건 스탠튼이 그렇게 침묵했던 것이 다시 이제 뚫리면서 홈런으로 다시 응수를 했고 이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배시시 원정 성적이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정 배시시라는 점과 볼질을 심한 길이 나오고 거기에 토론토의 타선이 살아있는 데다가 토론토의 불펜진들이 배시시 결국 빨리 내려갈 건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불펜진들이 방어를 할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버리면 오늘 경기에서만큼도 기준점 9.5점은 분명히 납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경기도 오버게임을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경기일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게 양키스가 이제는 이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토론토가 그만큼 세고 지금 현 시점에서 메이저리그가 이제 순위가 종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이 그 포스트 시즌이죠. 포스트 시즌 시드가 이제 표가 이제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키스가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가야지 토론토를 이 시드 이거 하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양키스가 토론토와 자리 이걸 뺏지 못하면은 지금 당장 이 시드 싸움에서는 양키스가 보스턴도 이기고 이거 올라갈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실함을 생각하면은 양키스도 해볼 만하다 생각도 듭니다만 오늘 제가 지금 어제 봤던 경기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토론토가 이번 시즌에 진짜 할만합니다. 자칫 이거 디트로이트도 스쿠발 말고는 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휴스턴, 시애틀 중에서 만약에 휴스턴이 못 올라오고 시애틀이 올라와 버리면 디트로이트, 시애틀 중에서 누가 올라오더라도 이 토론토가 진짜로 월드 시리즈도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드가 구상이 되지도 않았나. 그만큼 지금의 토론토 입장에서도 이 경기만큼은 잡고 반드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 시드를 이제 꼭 차지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면 토론토도 쉽게 내줄 거라고 볼 수는 없다 보니 오늘 경기에서도 오버 정도로만 예상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정방향으로 외야로 부는 건 아니지만 구간별로 순풍이 불기도 하고 외야로 16마일의 바람이 불어나갑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홈런 최소 3방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보이드 대 로드 당연히 컵스 승 오버라인을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하나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홈에서 이번 시즌 컵스가 70경기 이상을 소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17경기였나? 14경기인가? 그 정도만이 위글리필드에서 외야로 바람이 불어나갔어요. 그런데 해당 경기들 표본을 보면요. 위글리필드에서 나머지 바람이 안으로 불었던 나머지 경기에서 양 팀의 평균 득점은 7점이었습니다. 7점. 그런데 지금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는 경기에서 양 팀의 평균 득점은 13점이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16득점이 합작되면서 이 어제 경기를 토대로 위글리필드의 이제 평균 득점이 13점 이상으로 포인트가 더 올라가 버리는 그 표본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록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오늘도 외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면 기준점이 선발 투수가 좀 세다 보니까 9.5점으로 떨어졌는데 13점의 평균 득점을 생산하는 이 위글리필드가 외야로 바람이 부는 경기 그 경기에 이제 기준점이 9.5점이다. 공짜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터져도 여러분들이 욕할 데가 없어요. 네. 경기당 평균 득점 13점 뽑는 외야로 바람 부는 위글리필드 경기에서 기준점 9.5점 줘가지고 이거 언더 났다고 욕할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경기에서도 오늘 컵스가 사실 로드도 공이 당연히 좋긴 합니다만 저번 경기 보니까 조금 많이 힘이 빠진 것 같더라고. 오늘도 보이드가 좀 더 우세한 부분은 분명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제 워싱턴 같은 경우도 타격감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래도 점수 내는 과정을 보면 오늘도 이제 보이드가 한 2, 3실점 정도만 해주면 9.5점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일단 보는 경기예요. 컵스 마인 오버 쪽으로 일단은 좀 기울어야 되는 경기이지 않을까 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기도 제가 분석을 안 했어요. 분석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분석을 했던 거는 그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린 그 통계 위글리필드에서 홈에서 바람이 안으로 불었을 때 평균 득점 7점 이번 시즌 외야로 바람을 불었을 때는 평균 득점이 13점 어제 경기 전까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바람이 외야로 강하게 불어나가는 경기이고 우리는 9.5점의 기준점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오버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또 친정팀을 상대로 등판하는 루자르도, 알칸타라인데 알칸타라가 필라델피아에게 꽤나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반대로 루자르도는 친정팀을 상대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시즌에 피안타율이 꽤나 많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마이애미 기록입니다. 한 번은 퀄리티 스타트를 했었지만 8피안타를 허용했었고 한 번은 4실점을 하면서 볼질과 함께 부진한 모습으로 마이애미 원정에서 아쉬운 피칭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알칸타라는 6월달에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5이닝 2실점 솔로 홈런 2개였었고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는데 시즌 극초반이었습니다. 극초반에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한번 개털렸던 거 한번 갚아주는 좀 그런 피칭을 또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사실 루자르도 대 알칸타라라고 하면은 언더 게임이 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알칸타라가 지금 8월 달에도 2승 2패하는 과정에서 ERA 3.69 수준으로 정말 잘해줬고 3경기 연속 7이닝 피칭 그 다음에 8월달 6경기 중에서 4경기 7이닝 피칭을 해주면서 이닝 히터 능력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4경기 연속 2실점 1실점을 했던 이 알칸타라의 구위 자체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 단 그럼에도 필라델피아가 좀 유리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어제도 이제 백투백 홈런을 때려댔었던 저 누구야 마시아 베이더인데 지금 베이더가 미쳤습니다. 베이더가 팀 내 지금 슬러그 수치가 최근 9월 달에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첫 다음에 2루타, 첫 다음에 홈런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홈런을 때려내면서 베이더가 하위 타선에서 해준 게 정말 컸어요. 지금 슈아버도 마찬가지고 삽질하고 있는 타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상쇄시켜주는 게 트레이 터너와 그 다음에 베이더, 알렉봉, 그 다음에 브랜든 마시 얘네들이거든요. 어제는 케플러까지도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이 대신 잇몸으로 야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필라델피아가 보여주고 있고 저는 오늘 아까 전에 그 잠깐 보여드렸던 그 시드 이걸 보면서 필라델피아가 올해 우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어제도 꿈꿨던 게 이제 베이더의 활약 때문이지 않았나.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 팬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꽤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올해 가을에 나는
롯데가 그렇게 삽질했다고 좌절하지 않아도 되구나. 내가 응원하는 팀이 큰 무대를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어제 꿈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필라델피아 승을 조금 예상하는 바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와 다른 점이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장타력이거든요. 마이애미가 장타력이 살아나려면 결국 이 스타워즈가 복귀를 해줘야 되는데 스타워즈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마이애미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네, 장타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마이애미의 장타력은 스타워즈와 부상으로 빠지기 전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승을 보긴 합니다만 언더 쪽으로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은 결국 이 알칸타라의 최근 기세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화이트삭스입니다. 이 경기는 어제도 화이트삭스가 7대5로 이겼죠. 그리고 이제 어제 매도스가 복귀를 하면서 이제 복귀 첫 타석에 첫 스윙을 갖다가 홈런으로 만들어내면서 디트로이트도 좀 가을 야구에 대한 대비를 자차 할 수 있게 되는 좀 그런 타선에서의 좋은 모습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 스쿠발이 나와서 당연히 디트로이트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페레즈가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더 무서운 건 화이트삭스의 타선입니다. 타선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화이트삭스가. 특히 지금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타격을 해주고 있는 몽고메리를 필두로 해가지고 장타를 이제 도맡아주고 있죠. 소사가 그거를 다 해주고 있다가 이제는 바톤 터치가 돼가지고 좀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정말 잘 치고 있어요. 최근 7경기 동안 팀 타율도 2할 7푼 1리가 기록될 만큼 분타는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적이 지난 2주 동안 9월달에는 8월 넷째 주도 포함해가지고도 2할 7푼대로 총 15경기 동안 홈런을 22개를 때려내면서 리그 상위권에 랭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의 현재 화이트삭스입니다. 절대로 약하다고 판단하시면은 안 됩니다. 최근까지도 지금 타격에 있어서 베네텐디, 그 다음에 그 카일 틸, 그 다음에 퀘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드로스, 그 다음에 바르가스, 몽고메리, 특히 몽고메리 지금 주목해야 되죠. 왜? 12경기 동안 지금 무려 8홈런 18타점이에요. 혼자서. 정말로 리그 최상위권 장타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몽고메리이고 여기에 뭐 루이스 로버트, 터크먼까지도 지금 다 잘 치고 있는 와중에 옛날도 아니죠. 사실 이번 시즌 중반쯤에 정말로 화이트삭스 좀 반등을 좀 가나 싶었을 때 시즌 극초반에 못하다가 상승선을 만들었을 때 잘했던 게 결국에 소사였거든요. 근데 소사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화이트삭스가 타선에 득점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들 중에서도 제가 저번에 저 화이트삭스가 6월 말부터 7월 달까지 정말 좌투수 상대로 킬러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때 당시에 저 누구야 컵스랑 피츠버그랑 이렇게 막 털고 다녔을 때 그때만큼의 좌투 상대로 성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는 진짜 좌투 상대로 뭐 LA 인저스도 마찬가지로 다 털렸었거든요. 이제 좌투수만 꺼냈다 하면 화사한테 다 뚫겨 맞고 화삭이 그때 영마헨 오버까지 낼 만큼 진짜 미친 듯한 타격을 보여준 적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아닙니다만 지금 당장 화이트삭스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자투 성적도 안 꿀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르가스라든지 아니면 미드로스, 퀘로, 그 다음에 틸, 그냥 베네텐디 전부 다 지금 좌투 상대로 성적이 너무 잘 나옵니다. 너무 지금 뭐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당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주 동안의 표본을 보더라도 화이트삭스가 지금 뭐 보시면은 소사 2할 7푼 3리 평범해 보이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다릅니다. 바르가스 뭐 4할 5타수 2안타, 10타수 4안타 미드 4할, 10타수 4안타 미드로스 4할, 그 다음에 퀘로 11타수 5안타 4할 오픈 오리, 틸 3타 이건 6타수 4안타인 것 같죠? 5할, 베네텐디 7타수 4안타 5할 7푼 1리.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화끈하게 지금 타격이 되고 있다라고 자투수 상대로도 좀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경기를 스코발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마냥 디트로이트 승으로 몰고 가기에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크다. 배당이 정말 맛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더 가야 되냐? 아까 저렇게 좌투 상대로 저렇게 타격이 되고 있는데 언더 어떻게 갑니까?
사실 못 가죠. 저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표 구매하신 분들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제가 디트로이트 경기 이 경기 디트로이트 언더 드렸어요. 7.5 언더. 근데 이 언더를 드렸음에도 저는 이거 평점도 제가 거의 베팅하는 경기 8점 주거든요. 별점을. 근데 7.5점 정도인데도 구매도 안 했습니다. 왜? 이거는 화이트삭스라는 이 도깨비가 시즌 막판 고춧가루 뿌리기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경기. 최근까지도 타격 페이스는 이미 그게 낌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페레즈를 상대로 만약에 초반부터 디트로이트 탓에 고전을 한다? 그러면 불펜 싸움까지 가서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스쿠발마저도 지금 오늘도 홈런으로 또 두들겨 맞을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되고 꽤나 화이트삭스가 이 경기를 재밌게 가지고 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구매하시는 거 네, 절대적으로 비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싱어 대 통입니다. 어제 경기 재밌었어요. 막판에 이제 디아즈가 올라와가지고 무사 만루를 막아내면서 스파이크 찡이 부서지는 그런 좀 마운드에서 좀 진기명기한 장면도 나오기도 했는데 신발 갈아 신자마자 델라크루즈를 갖다 99마일짜리 빠른 공을 진짜 낮은 쪽에 미친 듯한 코스로 딱 꼽아 넣으면서 삼진을 잡아내고 막판 아웃카운트는 럭스가 때린 내야 타구를 1루수를 빠져나갔지만 아쿠냐가 그걸 잡아다가 백업 들어간 디아즈에게 토스를 해주면서 멋진 수비와 함께 무사 만루를 막아내고 경기를 잡아냈던 매치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통대 싱어로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저번에 올라 타선 지원을 받아갖고 좀 좋았었죠. 실점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생겼었는데 실책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의 커브볼은 정말로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공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데뷔전 때 제가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통의 커브볼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신시애티 타자들이 초반부터 쉽게 공략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단 처음 만나는 투수기 때문에 공을 일단 보려고 할 텐데 제구가 안 되는 투수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전략은 먹힐 수가 있죠. 공도 많이 보면서 이런 공을 던지는구나 파악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구수도 뺄 겸 나름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통이 제구가 안 되는 유형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특유의 또 메이저리그 올라와 가지고는 더 많이 던졌던 게 이제 체인지업이었는데 이 체인지업도 확실히 괜찮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이 커브볼도 안타를 하나 허용했습니다. 커브볼에 대해서. 근데 맞았던 타구들의 타구가 전부 다 범타가 되면서 발사각이 다 땅볼로 나왔었던 경기였던 걸 감안을 하면은 오늘 경기도 신시내티가 그거를 더 고전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늘도 매치가 좀 더 잡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 다만 지금 뭐 어스틴 헤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키브라이언 헤이즈까지도 지금 맹타를 치고 있고 너무 잘 쳐주고 있고 신시내티도 타격 약한 거는 절대 아닌데 결국에 지금 소토랑 린도가 그렇게 풀려버린 상황에서 신시내티가 싱어를 꺼내가지고 이걸 버틴다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치 승으로 정배 경기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 피츠버그 대 미러키 어제 제가 요거는 스코어까지 좀 맞췄던 5대2 스코어까지 좀 맞췄던 경기 보면서도 뿌듯했던 그런 경기였어요. 이런 경기들 그냥 분석을 하면서 분석대로 경기가 흘러가면은 이제 뿌듯해요. 물론 매 경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로 결과까지도 다 그 스코어까지도 맞아버리면은 진짜 그 희열을 느끼거든요. 근데 어제도 역전승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미러키의 그 똑딱이 능력은 절대로 이제 지금도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전성기가 임팩트가 컸다 보니까 지금 미러키 타선이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러키는 정말 조직력 자체는 확실하게 잡혀있는 그런 팀이다라는 것은 어제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켈러가 나오는데 켈러의 바깥쪽 슬라이더가 좌타자들의 상대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켈러의 성적이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피츠버그가 이기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제도 선발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사실 피츠버그가 경기를 하면서 이제 마운드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경기를 했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무로진스키 올라오는 그 과정까지도
예, 끌어가는 피츠버그의 운영 자체에서는 저는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러키가 워낙 잘 쳤던 거지. 실제 미러키도 아니고 이제 피츠버그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마운드에서의 성적은 정말로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어제 나왔었던 라미레즈, 홀더맨, 니콜라스, 그 다음에 저 무르든스키까지 얘네들이 필승조가 아니에요, 절대로. 피츠버그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필승조급 자원들이 어제 경기에서 불펜에서 기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올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이 되는 불펜진들이 피츠버그의 주축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 미러키가 어제 기용했었던, 지금 미러키가 부상 때문에 이제 불펜이 지금 부하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나마 어제 프리스타가 7이닝 던져주면서 코에닝 유리배로 끝냈었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자원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결국 오늘도 언더 게임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이 경기에 대해서 구매라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양 팀의 불펜 자원까지 생각을 하면 오늘도 쉽게 점수가 나는 게임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저스 대 볼티모어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그냥 다저스는 지금 타격감으로는 이게 되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리 뭐 크레머가 그렇게 성적이 안 좋다고 한들 뭐 어쩌겠습니까? 다저스가 방망이가 안 되는데 어제도 결국 끝내기 홈런, 심지어 데뷔 첫 홈구장에서 홈런을 때렸던 그 루키였었고요. 끝내기 홈런으로 그 포수가 또 때려내면서 이제 볼티모어가 역배승을 또 내버리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기 시작 전분에 좀 변수가 생겼었죠. 글래스노가 부상이 갑자기 좀 도져가지고 이제 갑자기 오타니로 선발이 또 바뀌어버리는 좀 변수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투수가 바뀌어가지고 경기가 진 거다라고 보기에는 성적이 너무나도 타선의 부진이었었죠. 네, 오타니가 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었고, 그리고 오늘도 비상입니다. 사실 야마모토, 저는 이 경기 또 역배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경기에 지금 윌 스미스가 어제 경기 전에 해가지고 그 손가락인가 손목인가 해가지고 부상 때문에 이제 빠져 있는데, 어제 또 타사 그 타격하다가 그 러쉬가 무릎에 그 공을 강타해가지고 발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부축받아가지고 끌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저스 포수가 없습니다. 네, 다저스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포수가 없어요. 진짜 비상이죠. 당장 로스터 인에 되어 있는 포수라고 한다면은 로트베트 얘밖에 없는데 어, 될 게 아니죠. 지금 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뭐 지금 야마모토가 지금 이번 시즌에 경기를 하면서 이 포수 합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쟤랑 그 뭐 윌 스미스랑 나왔을 때랑 아니면은 러시랑 나왔을 때랑 어떻게 성적이 또 달라졌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야마모토가 합을 맞췄던 기록을 보면 어 지금 오늘 지금 오스틴 반즈랑 한 경기, 러시앤이랑 5경기, 윌 스미스랑 20경기 합을 맞췄는데 셋 다 없어요. 네, 보수가 지금 오늘 당장 지금 합을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꽤나, 그러면은 이제 포수와의 이 시너지가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저스가 야마모토의 볼질 속에서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좌투수인데다가 로저스 지금 너무 단단하게 잘 두고 있죠. 왜 이제서야 이렇게 건강하게 이쪽으로 우리에게 왔는지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부상으로 선발 투수 다 잃고 경기 시즌을 시작했다 보니까 볼티모어도 진짜 고민이 많았었는데 로저스 지금 완전 보물이죠, 보물. 그래서 오늘도 결국 이 타선에서 결국 마운드에서 서로 비등비등한 모습 보이다가 포수와의 한 문제로 인해서 야마모토가 좀 만약에 흔들리는 여지까지 생기게 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이 다저스는 조금 더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볼티모어가 홈에서 한 번 더 기세를 올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이 경기가 기준점이 8.5점이 잡혔고, 그렇다면 언더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역배를 보는 것 중에 또 하나의 근거를 더하면은 어제도 제가 이제 배당차 있어가지고 역배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가 뭐였느냐? 어제 경기 기준으로 템파베이 경기, 텍사스 경기,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경기, 그다음에
애리조나 경기였거든요. 전부 다 역배 났습니다. 전부 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 경기 0.21배의 배당 차가 있는 경기이고 그 때문에라도 볼티모어 역배를 좀 생각하면서도 언더 게임 좀 보는 경기다. 단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구매는 할 수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비 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갑자기 또 최신화가 됐는데 이 다음 경기 템파베이 경기도 지금 비 소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60%로 강상위로 올라왔고 어 보자. 웨더스닷컴 기준으로 조금 봐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어제 샌프란시스코 역배였습니다. 네. 보자. 7시니까 근데 웨더스닷컴 기준에서는 비 소식이 없네요. 로토와이어에는 비가 온다라고 60% 강수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비 소식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해보면 어제 이제 클리블랜드가 타선이 터지면서 템파베이를 또 찍어 누르고 7대 1의 스코어로 또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클리블랜드도 참 도깨비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호세라 미레즈, 스티븐 콴 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그 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셰인 바즈의 이제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죠. 셰인 바즈가 보여주는 이 커맨드적인 문제가 오늘도 클리블랜드에게 조금 호재로 다가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계속 그렇게 불안한 피칭을 하면서도 또 구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맞춰 잡는 피칭으로 퀄리티 스타트도 꾸준히 해주는 모습, 생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셰인 바즈가 그 이제 어깨에 많이 힘이 들어가는 부담이 되는 좀 그런 피칭 이 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기 중반으로 갈수록 공이 뜨는 현상은 아직까지도 고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바즈의 그 볼이 이제 높게 뜨면서 날아가는 순간이 오게 되면 클리블랜드는 분명히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타선이 어디에 걸리냐가 중요한데 오늘도 이 파크 팩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셰인 바즈 오늘도 좀 털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템파베이가 어제 경기에서 그렇게 못 치긴 했습니다. 원래 윌리엄스의 그 슬라이더에는 쉽게 당해내기가 어려워요. 윌리엄스 공을 치려면은 빠른 공을 때려 박아야 되는데 어제 홈런 때렸던 것도 사실 그런 공이었었고 그게 아니라고서는 결국 이제 윌리엄스의 공을 치기 위해서는 이제 슬라이더에 대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비의 스위퍼 이거에 대해서 템파베이가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얀디 디아즈도 어제 그대로 컨디션 유지했었고 카미네로도 결국 홈런 때려냈었고 상위 탓을 다 해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비가 버티기에는 템파베이의 최근 타격 지표가 여전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양팀 불펜들이 좀 센 것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기준점 대비해 이 경기는 좀 점수가 나야 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타격 지표들이 나타났다. 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클리블랜드도 저 에린이랑 스미스를 등판을 시켰고 게디스가 쉬었거든요. 근데 스미스 그 다음에 에린, 게디스 다 연투 둘 다 아까 어제 나왔던 애들 연투 가능하고 게디스 투입 가능하고 그러면은 후반에 힘 그렇게 많이 빠지는 편도 아닌 것 같고 템파베이도 지는 게임 했다 보니까 필승조들 아꼈습니다. 그래서 양팀 불펜이 좀 센 것이 좀 거슬리다 보니까 저 적극적으로 배팅으로 좀 투입을 하는 것, 그 자금 투입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기이긴 합니다만 굳이 이 경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개를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버 말고는 구매 선택지를 다른 거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샌프란시스코인데 이 경기도 어제 이정우의 4안타, 데버스의 또 1회 홈런. 최근 데버스가 기록한 6개, 7개의 홈런이 모두 다 1회 첫 번째 타석에서 나오면서 정말로 맹타를 치고 있는 데버스를 필두로 지금 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5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10경기 9승 1패입니다. 그만큼 좀 페이스가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벌렌더 대 팔렌테 벌렌더의 커브볼에 대해서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예상되는 라인업의 이 상위 중심 타선까지는 다 공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저도 이 경기도 일단 오버를 보는 경기이긴 한데
벌렌더가 털리는 수준보다 팔렌테가 털릴 것 같다는 수준이 더 높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세인트루이스는 지금 브럴슨, 도노반, 그 다음에 그 아레나도까지 부상으로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상위 타선이 완전 그냥 쇠로 갈아엎어진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콘트레라스마저 최근에는 타격감 떨어지다 보니까 골만한데 지금 그 1루 자리를 뺏긴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에 지금 기대를 하는 바가 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팔렌테도 최근에 8월 달에 정경기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장타에 노출되어 있고,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그렇게 맹타를 치고 있는 와중에 오늘도 장타에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면 윌리 아담즈와 데버스의 기대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벌렌더가 실점하는 수준보다는 팔렌테가 더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부상자 명단이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인트루이스가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샌프란시스코의 6연승과 함께 좀 오버게임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벌렌더 같은 경우도 피안타율이 시즌 지표를 보면은 살벌하게 높게 나와서 마냥 벌렌더의 호투를 기대하고 이거를 세인트루이스 승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타격 지표의 차이다.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의 2주 동안의 타격 지표는 리그 전체 2위, 지난 일주일 동안 리그 전체 1위, 팀 타율 3할 2푼, 3할 1푼 7리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2할 1푼, 2할 7리, 이 정도 선에서 리그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다 보니까 그 양 팀의 타격의 차이가 결국 오늘 경기에서 예상을 하는 바에 있어서는 좀 승패를 좀 갈리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텍사스 대 휴스턴입니다. 어제 연장 12회까지 가는 싸움 끝에 결국에 텍사스가 가르시아가 그걸 잘 막아내주면서 막판에 끝내기 안타 속에서 또 승리를 가져갔던 이 텍사스였습니다. 휴스턴이 불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무리를 했다 보니까 어제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 힘 빠지는 건 먼저 텍사스가 휴스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경기 본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 좀 선발 투수가 길게 맡아주고 뭐 안 맡아주고 그러면서 차이가 나는 불펜 운영에 이제 그 소모값은 당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가면 갈수록 불안한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당장 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헌터 브라운이 이제 어제 경기에서 저는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어제 새벽 5시경, 4시경 돼가지고 이제 고든이 콜업이 돼가지고 올라와서 로테이션에게 하루 추가 휴식을 전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좀 임시 선발 체제를 이제 넣는 것을 좀 선택을 했던 휴스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쉬었던 헌터 브라운이 나오고 디그롬과 매치업이 되는데, 지금 뭐 헤이더가 지금 부상으로 어깨 부상으로 빠져 있는 와중에 어제 사실상 불펜은 올인 때렸다고 봐야 되고, 그 휴스턴이 그렇게 마운드 부상 그 휴식을 줄 수밖에 없던 게 이제 아리게티까지도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인데, 오늘도 이제 투수들의 마운드의 무게감을 생각 그 마운드에 지금 부상으로 인한 좀 부상자 명단이 무거워진 거를 생각을 하면 헌터 브라운은 길게 던지는 것을 목표로 오늘 경기에 좀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펜들의 조금 최대한 아끼기 위한 운영을 오늘까지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고, 텍사스는 어제 그렇게 불펜에서 큰 부담 있는 운영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그냥 쓸 만큼 쓰면서 이겼다고 봐야 되고, 디그롬이 뒤를 받쳐줄 만큼은 충분히 자원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휴스턴이 졌던 이유, 알바레즈가 무안타로 아무것도 못 쳤거든요. 요르단 알바레즈가 치냐 못 치냐는 휴스턴 경기에서 경기 결과에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고,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디그론과 헌터 브라운이라면 두 팀의 선발 싸움에서는 승부를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와중에 이 불펜 싸움에 있어서 결국 누가 이길 것이냐를 따지고 보면은 그 불펜의 운영에서 텍사스가 휴스턴을 조금 앞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오늘도 휴스턴이 정배당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텍사스 승으로 조금 보고 있는 이유는 불펜에서 휴스턴이 너무나도 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양 팀이 또 연장 승부를 가는 승부가 나올지언정 2대2, 3대3, 심지어 뭐 1대1까지도 가능한 선발 라인업이죠. 그런 싸움에서 결국 길게 갈수록 유리해지는 쪽은 텍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준점 6.5점 나오는 거
납득되죠. 납득되는 경기고 이거를 오버를 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양팀 선발 투수 데이터 분석하고 타격 상상 다 비교해 보더라도 오늘 4점 이상 뽑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연장까지도 가고 한다면은 좀 불안할 수 있지만 언더 양상 속에서 저는 근소하게 텍사스가 좀 더 우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경기는 텍사스 역배승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방송하기 전에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어제 이거 미네소타 역배 갔었거든요. 근데 가르시아의 투런 홈런 하나에 5회까지 났던 점수가 그대로 굳으면서 2대1로 미네소타가 또 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거 어제 풀베팅을 하다가 풀베팅으로 샌프란시스코 승, 미네소타 승, 휴스턴 승,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핸디 승 이렇게 해가지고 네포를 갖다가 9배를 갖다가 때려 박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될 것 같은데. 근데 둘 다 결국 졌던 것들은 휴스턴도 그렇고 미네소타도 그렇고 한 점 차로 두 개 이제 다 부러지고 말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 경기를 또 보면서 느꼈던 게 또 있죠. 이제 캔자스 시티도 타격 병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오늘 조라이언 호투 예상됩니다. 9배 풀베팅 했죠, 4경기. 네, 될 것 같았어요, 어제는. 될 것 같았었는데 둘 다 한 점 차로 지더라고. 아무튼 오늘도 조라이언의 호투는 예상하게 됩니다. 지금 캔자스시티 타격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오늘 같은 이제 이기는 양상도 보면은 계속 홈런이거든요. 어제도 가르시아 홈런이었었고 그 전날도 이제 바위주의 홈런이 결정적으로 활약을 해가지고 4홈런으로 LA 인저스 꺾었던 경기였었고 이제 홈런이 안 나오면 이제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조라이언의 공에 대해서 지금 캔자스시티가 이 홈런을 때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바람이 도와주는 날도 아니고 저는 좀 득점이 어려울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게 되고요. 콜렉에 대해서도 미네소타 타선이 오히려 조금 더 해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드는 경기이기도 해요. 물론 어제 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니까 또 이제 미네소타가 이기려면 미네소타도 홈런인데 콜렉이 그렇게 장타에 많이 노출되는 유형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일단 제 견해입니다. 네, 콜렉의 성적을 지금 뭐 세부적으로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시즌에 얘가 보여주고 있는 슬러그 수치가 0.36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4가 채 안 되는 슬러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 콜렉이 오늘도 홈런을 안 맞으면은 대량 득점은 없다라고 보게 되고 이 경기는 8.5점의 기준점을 준다면 당연히 언더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미네소타 정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72배, 1.76배 반반 배당에서 정배당이에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 경기는 1.93배 동배당 책정이 되었었고 그 기준 차이에서는 0.1배의 배당 삭감이 있다 보니까 약정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역배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캔자스 시티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도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승패 라인으로보다는 언더로 접근하는 것을 좀 더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시애틀입니다. 어제 이 경기도 이제 뭐 크리스 세일 나오는 경기니까 말 다 했던 경기였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밀러 대 이제 와일드랩이 나오는데 오늘도 선발 차이는 꽤나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애틀랜타 정배당으로 접근하려고 하니 조금 쪼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살짝 쪼리더라고요. 결국에 시애틀 같은 경우도 애틀랜타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애틀랜타는 지금 제가 어제도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크리스 세일이 제대로 된 득점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경기였었죠. 실제로 1대1로 추격을 당하면서 승리 투수 뺏겼었고 후반 가서 이겼던 경기였는데 애틀랜타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은 홈과 원정에서의 그 타격 지표 차이의 갭이 줄어들면서 상향 평준화돼야 되는데 원래 하향 평준화되면서 원정 성적과 홈 성적이 비슷해지는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애틀랜타가 홈이라고 타격이 폭발적으로 터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예전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최근까지도 시애틀과 애틀랜타의 타격 지표는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서로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2할 1푼대와 2할 3푼대를 오가면서 양팀 타자들이 다 같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마저도 말드랩의 호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두게 된다면 밀러 또한 애틀랜타에게 맞춰 잡는 피칭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펜에 대한 불안감은 양팀 모두가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면 경기가 엎치락 뒤치락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와일드랩이 던지는 지금 이번 시즌 좀 던진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4승 0패 1.01이라는 성적을 가져가면서 얘가 기록한 내부적인 실질적인 이제 세부 데이터죠. 세부 데이터만 따지고 보더라도 굉장히 준수한 경기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제가 오늘도 경기를 이제 애틀랜타 승보다는 언더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마이애미 원정에서 5.1이닝 동안 1실점했지만 안타를 8개를 허용했었고 필라델피아 원정에서는 볼넷 고의사고 포함해가지고 5개 내주면서 또 커맨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 해당 경기들이 모두 원정 경기였다라는 점, 홈에서 두 경기는 이제 모두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으로 홈에서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오늘도 호투를 할 것으로 조금 일단은 기대값은 가져가게 된다라고 보고 일단 이 경기 언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애틀 또한 아로자레나부터 시작해서 수아레즈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제이피 크로포드 그 다음에 조시 네일러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칼랄리까지 지금 타선에만 보더라도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타자들은 질비하고 언제든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라인업의 구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시 네일러는 지금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지금 경기는 한방 싸움이 될 것 같다. 보면서 불펜에서 많이 사고 날 만큼 소모값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이 양 팀의 어제 경기 양상을 생각했을 때 팽팽한 승부를 할 거라고 보면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와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파트 대 지올리토인데 어제 이 경기도 이제 배당 삭감이 0.2배당 이상 삭감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참 그 루키 투수인 저 톨리도 참 좋은 공을 던지지만 이거는 보스턴 승으로 갈 수가 없다. 제 기준에서는 이건 역배의 조건이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역배가 났습니다. 타격이 많이 터졌죠. 어제 해외 업체들도 이 경기에 대해서 언더까지도 좀 많이 이제 구매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다 터트리면서 이 경기 때문에 개미들도 회사들도 전부 다 돈을 많이 갖다 박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파트 대 지올리토가 나오는 오늘 경기에서는 선발 투수 싸움에선 지올리토 판정승입니다. 확실하게. 다만 타격 지표를 보면은 지금 애리조나가 훨씬 더 앞서요. 애리조나가 오늘 경기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은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경기 오늘도 배당 삭감이 0.22배 삭감이 있습니다. 보스턴 해외에서 1.83배, 국내 1.61배, 0.22배 삭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애리조나 역배승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 기준점 8.5점 주면 이 경기는 오버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경기는 그래서 9.5점 안 준 게 참 다행이잖아요. 지올리토를 꽤나 고평가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올리토의 데이터를 보면요 이번 경기에서 지올리토는 승리 투수가 돼야 된다라고 퀄리티 스타트를 해야 된다라고 지표상으로는 말을 합니다. 다만 애리조나의 타선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은 볼넷 출루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볼넷 출루 수치와 지금 지울리토의 볼질 수치를 비교해 보면은 오늘도 볼질의 수혜자가 애리조나가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하게 되죠. 지금 8월 달에만 하더라도 6경기 나와서 37.2이닝 만에 볼넷 17개를 내주면서 2이닝당 하나 골 정도의 이제 볼넷을 계속해서 지울리토가 나타내고 있고 지난 경기도 피츠버그 상대로 볼넷 5개 내줬었고 샌디에고 원정에서도 볼넷 6개 양키스 원정에도 4.2이닝 만에 볼넷 3개 조기 강판 당했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애리조나 원정 꽤나 볼넷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생긴다라고 보고 지올리토의 투구 이닝이 짧아지면 지금의 타선의 애리조나 타선으로는 보스턴 지금 저도 어제 보스턴의 불펜진을 고평가했었습니다. 실제로 기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프먼까지 가는 길에 탄탄대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어제 필승조들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불펜들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까지도 당장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애리조나의 불펜진이 너무 약해요. 저는 애리조나 불펜진이 약하다는 거는 어제도 그렇게 실제로 털렸지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후반 실점이 분명히 많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애리조나는 불펜 실점들 각오해야 된다면 8.5점은 저는 기준점 채점이 좀 잘못되었다. 9.5점 잡혀야 된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오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샌디에고 어제 제가 이거 진짜 배팅 메리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개똥배 경기 닉 피베타 꺼내고 프릴랜드한테 삼진 9개 쳐먹으면서 개 털렸던 이 샌디에고 경기 정말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이제 바스케즈 대 브라운인데 둘 다 뭐 이제 거기서 거기죠. 이제 바스케즈도 볼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경기일 거고
타격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11.5점 오버를 예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역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샌디에고의 타격 지표보다 근 2주, 그 다음에 근 1주 표본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더라도 당장 콜로라도가 그렇게 크게 밀린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샌디에고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최근 2주 동안의 타격 지표만 따지고 보더라도 팀 타율이 2할 3푼 9리가 나오고 있는데 콜로라도는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2할 4푼 5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홈런 생산에 있어서 조금 더 밀린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아니고요. 최근까지도 콜로라도의 타격 지표가 샌디에고의 타격 지표를 조금 더 상회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샌디에고가 지금 타격으로 콜로라도를 이길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최근 6경기 콜로라도가 팀 타율이 무려 2할 9푼 9리, 리그 전체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샌디에고는 6경기 2할 3푼 4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 2주 동안 성적을 보더라도 양 팀의 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최근에는 그게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콜로라도의 타격을 더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이 경기에 대해서도 정배 보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LA 인저스 대 애틀레틱스. 이것도 제가 어제 역배 봐드렸던 경기였었는데 시원시원하게 털려줬죠. 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틀레틱스 역배승 봅니다. 배당도 제 기준에서는 조건을 이제 만족했습니다. 1.72배 해외 배당 나왔고요. 국내 1.51배 나오면서 0.21배 배당 삭감비 차이가 나타났고 기쿠치 대 긴인데 기쿠치 이제 볼지라고 털리는 모습 보면서 이제는 신뢰를 완전히 저는 잃었습니다. 네, 기쿠치의 지표가 8월 최근 두 경기 동안에 출루율이 미친 듯이 폭등하면서 지금 쓰레기 투수가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쿠치가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애틀레틱스의 좌타 라인업을 상대하면서 바깥쪽 제구가 안 되고 볼지를 만약에 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몰리는 공에 대해서 또 처맞을 것을 각오를 해야 될 거고 최근 피안타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이유 자체가 결국 밋밋하게 들어가는 그 슬라이더 때문인데 그거도 오늘 해결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저 또한 이 경기 애틀레틱스 투수진 불안하죠. 불펜에서도 믿을 만한 선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당연한 건데 어쩔 수 없지만 타격에서 이게 밸런스가 이미 무너지고 또 끌려가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기쿠치의 성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애틀레틱스의 타격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리틀 양키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짜로 막강한 게 애틀랜티스의 이 장타력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타 싸움에 슬러그 수치 싸움에서 결국 애틀레틱스가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지금 로렌스 버틀러가 살아났거든요. 이 미친 새끼가 패넌 트레이스 한창 열심히 해야 될 때 삽질을 하다가 최근에 살아나면서 또 홈런 어제도 홈런 때렸었죠. 23타수 10안타 4할 3푼 5리 최근에 기록하고 있고 제이콥 윌슨 부상 복귀하고 완전히 부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JJ 블리데이랑 그 다음에 루커 거기에 소더스트롬까지도 잘 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침묵하고 있는 커츠의 자리를 조금 더 잘 메워주고 있는 애틀레틱스의 라인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꽤나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야구 프리뷰 마치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라이브는 계속해서 축구 이제 잠깐 프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